네, 다음은 줌을 실행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아랫부분에 있는 검색창에서 줌이라고 치거나 줌이라고 이렇게 치면 스타트 줌이라는 요 바로가기가 보이고요. 또는 여기에서 실행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는 바탕화면에 보면 이렇게 줌이라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을 해서 바로가기 실행을 시키거나 검색창에서 줌을 이용을 해서 줌이라고 쳐서 스타트 줌을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줌을 실행을 시키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각 창을 보면 첫 번째 여기 새 회의가 보이고요. 두 번째 참가하기, 세 번째 예약하기, 네 번째 화면 공유가 있고요. 위쪽에 보면 홈, 채팅, 회의, 연락처 이렇게 보입니다. 회의하기는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회의를 주최하는 주최자가 돼서 회의를 시작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회의 주인공이 되고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회의를 나갈 땐 여기 X를 눌러서 회의 나가기를 하거나 회의 종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회의 참가하기인데요. 이 참가하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회의를 만들어 놓고 그 방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이렇게 참가하기를 누르면 여기 회의 아이디를 회의를 만든 사람이 아이디를 알려주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회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약하기인데 새 회의와 참가하기보다는 요 예약하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예약하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기간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다가 여러분들이 개설할 주제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논리 및 논술 이렇게 주제를 쓰고 수업은 보통 목요일이라고 하면 4월 23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오후 6시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후 6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분 단위로도 개설이 가능하니까 분 단위로도 조정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기간은 수업을 시작해서 몇 시간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을 한다고 하면 2시간짜리 수업이라고 하면 2시간을 하면 되는데 수업이 딱 2시간 만에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 2시간 3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밑에 보면 되풀이 회의를 설정할 수도 있고 되풀이 회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회의 아이디는 자동으로 생성을 하거나 개인 아이디를 고정을 할 수 있는데 회의 아이디를 자동으로 생성할 경우에는 회의를 만들 때마다 아이디 번호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회의 아이디를 이렇게 개인 아이디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그 회의 아이디를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 아이디를 입력을 했을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들어오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있게 하려면 비밀번호 체크를 해서 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1111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나는 비밀번호 필요 없이 바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면 요거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비밀번호 없이 회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새 회의에서 이걸 눌렀을 때 바로 화면이 탁 보였잖아요. 저의 얼굴이 보였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회의에 들어가자마자 내 얼굴을 보이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게 할 것인가인데요. 아직 수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얼굴이 보이면 좀 곤란하니까 이제 끄기로 하겠습니다. 끄기. 그 다음에 요거는 참가자들이 회의에 들어왔을 때 얼굴을 바로 보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역시 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디오는 여기 맨 끝에 있는 전화 및 컴퓨터 오디오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기능이 여기 고급 옵션이라는 기능인데요.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몇 개의 옵션이 더 있습니다. 먼저 대기실 사용은 뭐냐면 들어오면 내가 회의를 만들어 놓고 참가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회의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대기실이라는 곳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놓이면 저의 화면에는 수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창이 뜨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수락을 하면 회의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대기실에 계속 남아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대기실 사용이에요. 그 다음 참가할 경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그 마이크가 켜져서 좀 소란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장 시 참가자는 일단 음소거를 해놓고 그러고 들어와서 음소거를 해제해서 이제 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 여기 회의 자동 기록은 우리가 하는 회의를 동영상으로 기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 기록을 했을 경우에 로컬에서 할 것인가 클라우드에서 할 것인가인데 이 로컬은 뭐냐면 내 컴퓨터에 어떤 특정 폴더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웹상에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기록을 하지 않는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약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저장된 그 회의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저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회의 예약을 하고 나면 그 예약이 어느 부분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 회의에 저장된 내용은 여기 그 처음 줌을 실행시켰을 때 여기 위쪽에 홈, 채팅, 회의, 연락처 중에 이 회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 저장이 되고요. 회의를 이렇게 누르면 제가 좀 전에 저장했던 그 회의 기록이 있죠. 회의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기록을 이 회의를 눌러보면 네, 시간, 그 다음에 아이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회의 시작하기. 원래는 지금 이건 예약해 놓은 거지만 그 회의로 들어가서 바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기를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제 얼굴이 바로 보였었는데 그 비디오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보이고 아랫부분에 보니까 음소거와 비디오 시작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이 음소거와 비디오 버튼에서 비디오 시작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X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비디오가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크기도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얼굴을 보이게 하려면 이 비디오를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얼굴이 보이고 비디오 중지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하고자 하는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그 회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 회의를 다른 사람에게 초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URL이 있어요. 초대 URL이 있는데 이 URL을 복사를 합니다. 그 복사가 됐죠? 그 복사가 되면 다른 사람 초대하기를 눌러서 메일로도 이 메일을 통해서 초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메일 주소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저에게 요 메일 주소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URL을 복사했으니까 이걸 붙여넣기 하면 이런 URL이 여기 되고 제가 여기 복사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 핸드폰에 아마 지금 요 카카오톡 URL이 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초대를 해 놓고
제가 핸드폰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제가 초대한 요 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아까는 저 혼자 있었는데 아까는 저 혼자 있었는데 지금은 요와 같이 지금은 이거와 같이 요것이 제 핸드폰이고요. 요게 지금 그 컴퓨터에 있는 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하는 사람을 불러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아이폰에서는 일단 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좀 화면을 작게 해서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화면 공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면 공유가 뭐냐면 내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공유를 누르면 컴퓨터 화면 전체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하얀 화이트보드가 있거든요. 화이트보드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창을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여있는 건 제가 실행시킨 모든 창들이 보이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화면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거를 누른 다음에 공유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는 요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 테두리에 이렇게 파란색 줄이 가 있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제 어떤 것들을 띄워서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불러들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 직선 운동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면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 필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 위쪽에 주석 작성해서 그리기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 그대로 이렇게 필기를 하면 직선 운동 이렇게 필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요 필기되는 내용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발표를 할 때, 그룹에서 특정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발표할 때 이 화면 공유를 이용해서 수업을 발표를 하면 되는 거고, 그 공유를 그만하고 싶을 때는 위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을 공유 중지 이렇게 누르면 다시 내 얼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요 아래에 있는 채팅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관리를 누르면 지금 참가한 사람들의 명렬표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줌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 종료를 누르면 이제 줌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 대한 회의 종료를 누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회의 나가기를 하면 나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나갈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호스트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저는 모두에 대한 회의 종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줌 사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